안녕하십니까. 스타인북 코칭의 김희락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리더자 인물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개하기 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물리학에 대해서 공부하겠는데요. 뉴턴의 3법칙을 아시나요? 첫 번째 관성의 법칙, 두 번째 가속성의 법칙, 세 번째 작용 반작용의 법칙. 아니, 인물 얘기하는데 물리학을 얘기하냐고요? 이 세 가지 물리학의 법칙들을 거슬려서 지금 세상을 화들짝 놀라게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 인물에 대해서 제가 한번 조목조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의 어린 시절은요, 이분의 아버지가 최근에 뉴스에 나와 있는데 자신의 의붓 딸과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은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그분의 인터뷰입니다. 나는 신에 의해서 아내를 위해서 위대한 일을 했다. 이 부부는 일찌감치 이혼을 했죠. 그리고 또 하나는 사회성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이들과 잘 지내지를 못했습니다. 대신에 굉장히 똑똑을 했어요. 10살 때 컴퓨터 프로그래밍 IBM 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고 12살 때 우주 게임이라는 그 블라스터 게임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 어린 시절에 PC방을 한번 만들어서 돈을 벌려고 한 거예요. 12살 때. 그 나라 법으로는 성인이지 않고서는 사업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아이들한테 왕따를 당했어요. 이제 그 표현을 영어로는 너드, 똑똑은 하지만 사회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아이들. 자, 물리학의 관성의 법칙에 의한다면 이런 아이들은 보통 어떻게 성인으로 자라게 될까요? 아마 정서적으로 불안감으로 인해서 사회의 또 다른 이단자, 남봉꾼이 돼 있을 수도 있고 폭력적으로도 사회를 나갈 수도 있고, 이 관성의 법칙을 탈출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관성적인 것을 탈출했어요. 그건 뭐였냐면 책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요, 브레테니카 백과사전, 여러분들 아시죠? 32권짜리 그 안에 12만 건의 정보가 들어있어요. 10살 이전에 이 브레테니카 백과사전을 통달을 했어요. 그리고 SF 소설을 무지하게 좋아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인슈타인의 전기를 읽었대요. 아인슈타인이 여러 가지 명언을 했지만 그 중에서도 인상적인 명언은 실패가 없다는 것은 한 번도 시도한 적이 없다. 시도하는 사람은, 도전하는 사람은 매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죠. 또 한 권의 책을 인터뷰상에서 추천을 했어요. 아시모프, SF 소설계의 대부죠. 러시아 출신의 이 아시모프가 쓴 파운데이션. 쉽게 얘기하면 지구가 살기가 힘드니까 우주의 새로운 곳, 파운드, 개척해서 건설한다는 그런 소설이거든요. 총 7권의 소설인데 그 책을 읽으면서 우주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고 화성에다가 식민지를 건설하겠다는 아이디어를 갖다는 겁니다. 그 불우한 어린 시절, 학창 시절의 관성의 법칙을 탈출을 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이러한 책들에 있었다. 두 번째, 가속성의 법칙이죠. 쉽게 얘기하면 자동차가 속도가 붙을수록 더 가속력이 붙는다. 이분은 가속성의 법칙을 거꾸로 갔어요. 창업을 하기 전에 자기 스스로를 실험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냉동 핫도그 한 달치 분량, 오렌지 한 달치 분량을 사서 내가 1달러만 가지고 하루하루를 버티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3일 넘어가면 사람이 질려요. 특식으로 가끔씩 토마토 소스로 파스타를 해먹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 달이 딱 지났어요. 그때 이분이 깨달은 가속성의 법칙을 탈출한 게 뭐였냐면, 하루에 1달러 갖고도 살 수 있구나. TV 프로그램에 10,000원의 행복이 있었잖아요. 10,000원을 가지고도 하루를 살 수 있구나. 욕심도 절제할 수 있구나. 돈도 절제할 수 있구나. 내가 돈 때문에 사업하는 게 아니라 내 꿈과 목적의식을 가지고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집투라는 온라인 주소 정보회사, 요거를 사업을 할 때 자기 몫은 7% 이렇게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대부분 사업하는 사람들은 51%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자기 의사결정권이 있고 힘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가 그 정도 가지고 있어도 충분히 사업만 잘 되면 상관없다. 실제적으로 다음 회사를 만들었던 이 페이팔이라는 회사는 온라인 송금 서비스죠. 이메일을 가지고도 내 돈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온라인 유통회사 이베이에 3,000억에 파는 거예요. 돈을 절제하고 꿈에 투자한다라는 이런 가치의식이 있기 때문에 이 돈을 가지고 평상시에 본인이 가지고 있던 우주 사업에 전부 투자합니다. 환경에 지금 문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태양광을 이용하고 전기를 이용한 자동차를 만들다고 해서
테슬라에 투자하고 이렇게 돈을 절제하면서 꿈에 투자하게 됩니다. 세 번째, 바로 작용과 반작용. 내가 총알을 쏘게 되면 그 반작용으로 총이 움직인다. 그 법칙도 탈출하게 됩니다. 이분의 명언 중에서 인상적인 건 주 40시간으로는 세상을 바꾸지 못한다. CEO분들이 과연 일주일에 몇 시간씩 일하는가? 성장하는 CEO를 봤더니 주 40시간 일해서는 이루지 못합니다. 주당 100시간도 모자란다. 이분은 회사가 6개인가 있어요. 월요일, 금요일, 토요일은 캘리포니아 남부지방에 있고 수요일, 목요일은 캘리포니아 북부에 있는 회사에 출근을 하는 거예요. 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자기 관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5분 단위로 시간표를 짠다. 그리고 절대 자기는 CEO에서 물러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가 CEO 관리자로 안 키면 그 뒤부터는 그 회사는 모험보다는 안전을 택한다는 거예요. 작용, 반작용을 탈출합니다. 이분의 캘리포니아의 공장의 CEO 사무실이 있어요. 딱 3가지 있어요. 싸구려 책상에 의자, 물컵이 있을 뿐입니다. 그만큼 내가 이 공장의 CEO로서 직원들과 함께 공유한다, 이런 생각으로 일을 한다는 겁니다.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뉴턴은 물리의 법칙을 관성, 가속성, 작용, 반작용을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분은 그 법칙을 거슬렸다는 거죠. 관성 법칙. 자신의 불우한 가정 환경과 학창 시절을 벗어날 수 있는 책을 가지고 상상력과 논리성과 창의력을 키웠다. 두 번째, 가속성의 법칙을 탈출해서 항상 돈을 절제하는, 욕심을 절제하는 힘을 가지고 꿈에 계속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힘을 가졌다. 세 번째로는 작용, 반작용, 화려하지 않으면서도 실속 있게 직원들과 호흡하는 리더십이 있다. 자, 이쯤 되면 이분이 누구신지 아시겠나요? 민간 유인 우주선을 최초로 우주에 쏘아 올린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의 CEO, 그의 리더십이 오늘 이 감동받는 이유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있었기에 가능하지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